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밀리언 서재, 저자는 최훈님입니다. 이 책은 중증의 결정장애, 선택 불가 증후군을 가졌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가 어떻게 프로 결정녀가 되어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과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선택과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며 타인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만족감을 얻고 자기 확신을 가져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큰 선택의 기로 앞에 서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잡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90%의 골 점유율보다 단 한 번의 골 결정력이 승리를 만든다. 골문 앞에서 우물쭈물 할 것인가? 일단 슈팅을 날릴 것인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왜 우물쭈물 하는가? 후회를 두려워하면 결정하지 못한다. 후회,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뜻의 두 글자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배달앱을 통해 식사 메뉴를 고를 때, 아울렛에 가서 옷이나 신발을 고를 때, 마트에 가서 장보기를 할 때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나 이직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까지 선택과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항상 후회가 따랐다.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면접을 볼 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이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생각한다. 수도 없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것까지 후회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나? 반면 선택이나 결정에 거침없고 이미 정한 것에 별로 미련을 두지 않으며 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 어떻게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다. 정말 후회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정말 후회를 안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을 갖던 어느 날 나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나와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 MBT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유형의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나와 상극인 사람이라고 나올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하루는 아내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5년차 부부이기에 가능한 주제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민을 늘어놓으며 한숨만 쉬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아주 현명한 답을 내려줬다.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이 한 거야.
스스로를 믿고 한번 해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양한 책을 읽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아내가 복잡하고 답답한 나의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해준 것이다. 나는 사소한 것조차 선택과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항상 후회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내의 한마디는 그런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괜찮아. 그 결정도 너야.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좀 덜 후회할까?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선택과 결정을 지연하는 데 한몫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하는 답을 알지 못한다. 정답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 내가 내린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들은 거침없고 추진력이 있어 보이며 완벽해 보이기까지 한다. 정말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다. 바로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 이미 내린 결정을 믿고 실행하는 데 집중한다. 실행하는 데 발생되는 장애물,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나의 선택과 결정을 믿는다. 그 선택과 결정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반대로 나처럼 선택과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일단 나는 없다.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고 후회만 늘어난다. 결정한 사항을 실행할 때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앞서다 보니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한 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만 하면서 말이다.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것은 물론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럴까 자문하면서도 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멈춤을 하자. 작은 것 하나라도 시도해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자. 그 첫걸음을 나와 함께 나를 믿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덜 후회하고 덜 걱정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선택과 결정도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 결정을 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에 대한 믿음, 자기 확신이 선택과 결정을 잘하기 위한 시작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선택과 결정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그 행위를 하는 순간순간에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영화 내부자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이다.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도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도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지나간 버스는 신경 쓰지 말고 선택과 결정에 대해 무의식으로 가졌던 걱정과 두려움을 편하게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어떠한 결정이든 내가 한 것이다. 후회라는 말 속에는 뉘우치다는 의미도 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이 말은 꼭 기억하자. 괜찮아. 그 결정도 너야. 나에게는 선택할 자격이 있다.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이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나를 알아가는 방법, 나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의 생각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했다. 나의 일상은 나를 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에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대로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면 나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나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는 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없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나의 의지와 상황을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이전에는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가족이 부탁하면 내가 할 수 없어도 나의 일이 아니어도 관계가 틀어져서 불편할까봐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들어주려고 했다. 그것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시간은 점점 사라졌다. 나의 시간을 줄이고 줄여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 부탁한 일을 하다 보니 하루 24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었다. 나는 솔직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 일,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겉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가끔 주위 사람들은 긴장한 줄 몰랐어, 화난 줄 몰랐어 라고 말할 정도로 나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애써 웃고 기분 좋은 척 한 적도 많았다. 사람들은 늘 내가 평온한 줄 알았다. 어떻게 해도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온통 나에게 쏟아붓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편해지면 됐어 라고 이해하려고 했다. 나의 감정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 풀어지기만을 바랬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나로 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비를 맞추고 기분을 풀어주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지 못해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늘 하는 것만 하는 사람, 새로운 것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았다. 그것이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오답으로 자꾸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인생 성적표는 항상 0점으로 가고 있었다.
결정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것. 선택과 결정을 잘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해야 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중에 사사로운 것도 있지만 큰 전환을 가져오는 것도 있었다. 지금의 나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과거의 나는 IF, 내향적이고 감정적 남자였다. 현실보다는 과거의 선택을 돌이켜보고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인들과 대화할 때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후회했다. 과거의 선택과 결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과거에 너무 연연했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면 지금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은 잠시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현실에 집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IF 남자가 되기를 과감히 포기했다. 이제는 내 앞에 있는 현실과 현재만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했다. 이것 또한 나에게 집중하면서 바뀐 모습이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닥치게 될 선택과 결정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해야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면서 오늘의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 잠들기 전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의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 나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감정도 올바로 바라봐야 한다.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 개인의 감정은 모두 중요하므로 명확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평가한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과 결정을 잘한다는 것, 그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것은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선택과 결정은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나답게 살 수 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가끔 흔들릴 때면 쉬어가도 괜찮다. 그 또한 나의 결정이다.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잠시 멈춰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 된다. 어느 누구도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나는 짬뽕을 정말 좋아한다. 매콤한 국물을 먹으면 땀이 나면서 스트레스도 풀린다. 나에게는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맛이다. 면을 다 먹고 나서 밥까지 말아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다. 그만큼 나는 짬뽕을 너무 사랑한다. 이제는 팀 또는 가족끼리 중국집에 가면 내가 제일 먼저 메뉴를 정한다. 난 짬뽕. 원하는 메뉴 하나 고르지 못했던 내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한다.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나도 당신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해질 당신을 응원한다.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잠재력을 믿는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영화 트루먼쇼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세트장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도 한다. 어느 날 아버지와 바다로 나가 항해하던 중 아버지를 일흔으로 바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트루먼은 본인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의 포스터에는 지금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진한 감동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자라는 깨달음을 주는 영화다. 트루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살아갔다면, 정해진 각본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맞춰 살았다면 진실의 세계를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다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트루먼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었고, 트루먼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스스로의 믿음으로 선택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 된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결정적 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딱 3번 온다는 기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큰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이 선택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과 그 선택을 한 나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나의 선택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나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트루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 오늘 또 못 볼지 모르니 즐거운 점심과 저녁 되고 잘 자요.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던진 트루먼의 대사가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하지만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준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이제 새로운 달 2월입니다. 짧은 2월을 우리 더 알차게 보내봐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